네, 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지금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보름 지나면 올해가 가는데요. 또 내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김여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내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에 부동산이 뭐 사실 뭐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원님 어떻게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하시는지요? 네, 요즘에 가장 문의가 많은 게 뭐 아무래도 내년도 주택 시장에 네네네. 대한 것들인데요. 네네. 이거는 저희 이제 사내에서 했던 그 전망 자료를 조금 네네네. 몇 개 추출해서 중요한 네네네. 부분만 가져와 봤습니다. 내년도는 지금 최근에 4분기 들어서면서 주택 거래량도 급속하게 좀 줄어들고 네네네. 있고 가격도 하락 전환했다는 뉴스들 아마 많이 보셔서 알고도 계실 네네네. 거예요. 내년도를 좀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정막 강산 속에서 관망세 이어지면서 제한적인 상승을 한다. 네네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음. 아무래도 거래량이 쉽사리 늘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네.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도 일단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조금 나눠서 살펴보면 일단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지만 네네.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4분기 들어서면서는 상품 금리가 다소 좀 인상을 하다 보니까 네. 금리에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음. 이런 고금리 상황이 사실 단기간에 갑자기 저금리로 변하기는 어려워서 내년도 뭐 소폭의 인하는 있겠지만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네네. 같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작년에는 조금 완화가 됐었어요. 예. 뭐 특례보금자리론 뭐 이런 음. 거 저희들이 방송에서도 다뤘던 것 예, 같은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DSR을 우회하는 그런 상품들을 정부에서 출시를 했었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사라지면서 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개인별로 DSR 음. 규제를 이제 받게 되는 시기가 네. 왔다. 그것도 하나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네네. 같고 그리고 최근에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뭐 그냥 약간 또 동결되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네네. 여전히 특히 서울 수도권 위주로는 네네. 집값이 아직까지 비싸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네네.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아, 많아서 집값이요? 네. 네, 그런 것들도 뭐 근데 하나 서울은 네. 사실은 뭐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아예 못 듣고 뭐 음, 조금씩이라도 오른 것 같고 네. 일부 뭐 경기 지역 정도가 막 예를 들면 음, 동결이지 음. 계속 그래도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들 체감하는 것들은 네네네. 뭐 하락했다 하더라도 크게 네네. 뭐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네네. 이런 체감들이 많아서 더 떨어질 거라는 인식들이 더 네네. 팽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지금 전망이 많긴 한데 실제로 저희가 앞서 방송에서 올해 이제 하반기 했던 걸 몇 군데 뭐 짚어보면 우리가 이문동도 사실은 기존 주변보다 분양가 뭐 집값도 비싸지만 분양가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사실은 고가 분양 논란이 있던 고촌도 맞아요. 예. 일부 몇 가구 빼고는 다 분양이 됐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또 키 높이를 맞출 테니 네. 집값은 어쨌든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대기 수요들이 실제 네. 거래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은 상황이라 네네. 이것도 내년도에는 하락 요인의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건설 산업들이 올해도 안 좋았는데 네네. 내년도에도 계속 장기적으로 안 좋을 것 같은 것들이 또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상승 요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뭐 그 경기도 어느 정도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조금 네. 상승을 회복을 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또 제일 많이 꼽고 있는 공급 물량 부족이라는 그 키워드를 네네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네. LH 사태로 뭐 네, 특히 서울 위주로는 공급 물량이 정말 부족하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최근에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전세값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매매 가격은 하락 전환했는데 전세 가격이 상승한 것들을 또 이제 상승 요인 중에 하나로 네, 전세값이 오르면 또 집값도 따라 오르는 그런 뭔가 받쳐주는 요인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전세 끼고 또 매매하는 수요들 때문에 뭐 그렇죠. 매매가 또 가격이 그러네요. 올라갈 수도 매매가 당연히 있고. 올라가겠네요. 전세가 네, 오르면.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있을 상반기 때 있을 또 총선. 네네. 네, 총선에 대표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공약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상승 요인으로 이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정치권의 좀 키워드가 신뢰를 못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어제도 이 연말에 술자리가 많아서 택시 타고 가는데 기사님들이 김포 서울 편입 되는 거냐고 여쭤보시길래 내가 일반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네. 되게 기대감이 높으시더라고요. 음. 본인 김포에 사는데 네. 집값 올라가는 건지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포도 그렇고 경기도에 또 뭐 일기 신도시 이슈도 있고 네네네. 또 GTX 이슈 이런 것들도 있다 네네. 보니까 그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그게 단기적인 굉장히 호재로 작용될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